캐나다에서 무장호송 일을 하고 있는 총등 배달부의 채널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선 캐나다 무장호송 가드가 되기까지의 대략의 과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10년 전 총등 배달부가 들어갈 때와 현재의 취업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총등 배달부가 겪은 과정과 요즘 들어온 회사 신입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들을 대충 적절히 섞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격 요건은 입사 신청 전 클래스 5 운전면허증과 총기면허는 필수입니다. 특히 총기면허의 경우 리스트릭티드와 논리스트릭티드가 있는데 둘 다 있으셔야 합니다. 총기면허 취득과정 링크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BC 기준 클래스 5만 있으시면 되는데 만일 에어브레이크 등 추가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큰 현금 등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범죄 경력이 전혀 없고 크레딧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하며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 등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시면 회사 사이트 커리어란에 가셔서 어플라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시큐리티 잡 오퍼는 많지만 무장호송 쪽은 잡 오퍼가 많이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가셔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서류 심사에 합격하셨으면 회사에서 인터뷰 오라고 전화 혹은 이메일이 옵니다. 10년 전 제 경우는 인터뷰 2번에 3시간짜리 폴리그라프 테스트까지 했으나 지금은 거짓말 테스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 HR 매니저와 인터뷰를 보시고 1차 합격이 되시면 간단한 수학 시험을 포함한 필기 테스트와 트럭 운전 테스트를 보고 회사에서 합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회사 입사가 결정되면 얼마 후에 회사에서 해주는 약 2주간의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전엔 알버타 캘거리까지 가서 받았어야 했으나 작년부터 제가 다니는 밴쿠버 브랜치에서 트레이닝을 담당하게 되어 굳이 캘거리까지 가는 수고를 좀 덜었습니다. 트레이닝은 법령과 이론 트레이닝, 권총 사격 트레이닝, 샷건 사격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훈련 후 테스트를 보고 합격을 해야 최종 입사가 가능합니다. 필기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데 엔간에선 다들 합격합니다. 한마디로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사격 역시 90% 이상이 유효타겟 들어가야 합격합니다. 50발 중 45발 이상이 유효타겟 들어가야 되며 타겟 밖에 한 발이라도 나가면 바로 불합격입니다. 2번의 사격 중 적어도 한 번은 합격해야 합니다. 샷건 사격 테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격도 훈련 시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만 잘 쏘면 그닥 어렵지 않게 패스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종특이 사격이건 양궁이건 뭔가 쏘는 건 잘하기에 다들 패스하더라고요. 필기 및 사격 테스트 합격이 중요한 이유는 합격을 해야 무장호송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허가는 회사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주정부에서 내주는 거라 회사에서 어떻게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필기던지 사격이던지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빠이빠이죠. 모든 훈련과 테스트가 끝나면 시큐리티 라이센스와 ATC가 나오기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 라이센스들은 주정부에서 내주는 것이라 회사에서 재촉한다고 일찍 나오는 게 아니라서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큐리티 라이센스가 늦게 나와서 그거 나올 때까지 회사 캐시 케이지 등에서 일하는 경우도 덜어 있더군요. 일단 라이센스랑 ATC가 나와서 무장호송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무조건 캐주얼부터 시작합니다. 비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회사도 유니언 베이스라 짬이 최고입니다. 캐주얼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짬이 차면 풀타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몇몇 신입들은 타이밍 좋게도 캐주얼로 일주일 일하고 풀타임으로 옮겨온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캐주얼은 대략 시간당 20불 초반대의 임금을 받으며 치과 보험, 회사연금 등의 베네핏은 받지 못합니다. 보통 캐주얼들은 학교를 다니던가 다른 직업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캐주얼의 경우 99%의 경우 낮근무만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주얼로 들어가면 초반 2주간 낮근무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 뒤에 자기 시간에 따라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픽업할 수 있죠. 물론 회사 스케줄이 메인입니다만 몇 개월 정도 캐주얼로 일한 뒤 TO가 나면 밤근무 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풀은 일종의 풀타임 플러스 파트타임 개념인데 정해진 런이 없이 밤근무자 중 누군가 아프거나 회사 출근을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메꿔주는 보직입니다. 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임금은 시간당 20불 중후 반대로 오르고 각종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회사 사규상 풀타임은 주당 40시간 개런티이고 풀은 주당 28시간 개런티이지만 보통 그 이상으로 일하는 편입니다.
저도 현재 낮근무 풀인데 그 이상으로 일하면 일했지 주당 40시간 이하로 일해본 적은 없네요. 매년 2번씩 5월과 11월쯤에 쉬프트 비딩이란 것을 합니다. 회사에서 스케줄과 고정된 런이 정해지면 짬이 높은 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런을 선택하는 겁니다. 낮근무가 다 차면 밤근무가 채워지는 순이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풀로 들어갑니다. 예전엔 낮풀, 밤풀이 따로 있었으나 지금은 그냥 한 풀로 퉁치지만 대충 풀 중에서도 짬이 높은 사람들이 낮근무를 주로 하고 짬이 낮은 사람들이 밤근무를 주로 합니다. 저는 짬이 좀 되는 풀이라 낮근무 쪽입니다. 일단 풀로 들어가게 되면 3주간 밤근무 트레이닝을 따로 받습니다. 낮근무와 다르게 밤근무는 하는 업무도 다르고 일의 위험도와 텐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밤근무 트레이닝을 안 받은 상태에선 절대 밤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3주간 밤근무 트레이닝 후엔 밤근무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짬이 차고 윗고참들이 은퇴하거나 퇴직해야지 희호가 나서 밤근무 풀, 밤근무 풀, 낮근무 풀, 낮근무 풀 순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만 거의 7년째인데 아직 낮근무 풀입니다. 이놈의 고참들 25년 이상씩 일하면서도 은퇴를 안 해요. 올해 말하고 내년에 고참들 중 꽤 많이 은퇴들을 한다니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 일 자체는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밤근무와 낮근무가 좀 다릅니다. 낮근무는 대부분 아머드 런이라고 커머셜 픽업하는 런과 서비스 런, 유틸리티 런, 필드 옵스 런, 그리고 공항을 들어가는 YVR 런 등이 있고 스페셜 런으로는 대마 후속 런, 휴일 ATM 런, 리커버리 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근무는 업무 시간 후 은행에 들어가 ATM과 나잇 디포짓을 클리어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아무래도 낮근무에 비해 육체적으로 좀 더 고된 건 사실입니다만 모든 런이 그렇지만 같이 한 조로 일하는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트럭을 타고 회사를 나가면 나와 파트너 단둘이서만 진행해야 되는 일이라 파트너가 일 잘하고 죽도 잘 맞고 좋은 놈이면 일이 쉬워지지만 파트너가 일도 못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SO리면 진짜 괴로워집니다. 임금에 관해선 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20불 후반대에 멈춥니다. 조만간 노조에서 회사와 30불 초반대로 협상한다고 하긴 하던데 언제가 될런지 온타리오 쪽은 이미 30불대를 받고 있다던데 BC가 다른 주에 비해 임금이 좀 짭니다. 이상으로 취업 과정과 훈련 그리고 취업 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알고 있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